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참교육 김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장병들이 엄청 제일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보자고 합니다. 아시겠어요? 자,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은 휴가를 많이 나오는 방법 이거인데, 우리 보통 이제 육해공 따졌을 때 공군이 진짜 압도적으로 휴가가 많죠. 뭐 그 다음엔 해군도 많은데,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타니까는 이제 휴가를 쓰는 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, 공군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경우가 되게 많고,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휴가를 더 많이 나가는지, 일단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 공군 이제 장병이라고 생각하면은 6주에 2박 3일이라는 기본적인 휴가가 주어지잖아요. 그 다음에 그거 말고서도 포상휴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미로휴가라는 게 있는데, 포상휴가는 저 당시에는, 그러니까 약 2년 전 당시에는 한 20개인가 쓸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약 18개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포상휴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가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봉사 활동 막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점 얻어서 그 가점을 이제 포상휴가 하나로 바꾸는 막 그런 형태였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광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. 광주 1 전투비행단 출신이라 했는데, 거기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, 이벤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독서 마라톤 퍼스트 앤 베스트. 1.B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? 지금 근데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. 독서 마라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책을 읽었다, 그 어떤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독후감을 쓰는 건데, 한 5,000페이지? 한 분기당 포상휴가 2개를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1년이 4분기니까 총 8개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죠. 제 기억이 맞다면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독서 마라톤을 포상휴가를 2개를 또 받고, 그 다음 또 그게 끝이냐? 아닙니다. 퍼스트 앤 베스트라고 있어가지고 체력 단련, 그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한 시간을 이제 뭐 시간으로 환산해가지고 몇 시간이 넘으면은 그게 이제 또 1박 2일, 이틀이라는 이제 휴가를 주어주는데, 이것도 또 금방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이 분기당 2회입니다. 분기당 이틀을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분기에 우리는 포상휴가 4개를 받을 수 있어요. 3박 4일 받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꿀이었었습니다.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독서 마라톤 5,000페이지 한 분기 어떻게 다 읽지? 그 다음에 퍼스트 앤 베스트 한 분기 언제 다 조건 사항을 다 충족하지? 이렇게 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라입니다. 가라. 네,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좀 가라로, 뭐 독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거 이제 줄거리만 딱 쳐가지고 줄거리 요약된 거 다 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쓰고, 아니 퍼스트 앤 베스트는 운동 살짝 했다가 그걸 약간 늘리는 거죠. 약간 MSG 쳐가지고 늘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걸리거나, 그러니까 허위로 하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. 아시겠어요? 아무튼 1전투 비행단은 그러한 행사 있었어요. 나머지 비행단은 어떠한 행사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 다음에 이제 연가 있잖아요. 연가는 이제 일병이 8개인가, 지금 상병이 뭐 9개, 병장이 10개 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, 여튼간에 연가는 한 25개 이상 정도 있는데, 그게 이제 일병식에 쓸 수 있는 연가, 상병식에 쓸 수 있는 연가, 그 다음에 병장식에 쓸 수 있는 연가,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꼭 그러면은 상병 연가를 일병 연가에 못 쓰냐, 일병 시기 때 못 쓰냐, 그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유서를 뭐 제출해서 휴가를 나가야 되는 그 이유, 그런 걸 제출을 하면은 이 연가를 미리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이게 한 건데, 그게 이제 사유가 정확히 휴가를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유인가, 그런 것들이 되게 있죠. 뭐 6주에 2박 3일, 그다음에 아까 포상휴가 막 그런 거, 뭐 6주에 웬만한 제 주변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기본적으로 7박 8일 무조건 나왔어. 7박 8일 거의 이제 한 달 반 만에 맨날 7박 8일씩 나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다.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? 뭐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는 거 맞니? 이렇게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만 좀 나오라고, 친구들도 이제 그만 좀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. 아무튼 그만 좀 나오라고 말하면은 그 장병 여러분들이 되게 슬프니까 그런 말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, 그만 좀 나와라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거야, 이렇게 뭐 실드를 치긴 했지만, 여튼간에 연가도 이렇게 쓸 수 있었고, 또 이제 뭐냐면 한 개 남은 게 뭐냐면 위로휴가라고 있는데, 위로휴가라는 건 뭐냐면은 포상휴가는 이제 20개 제한되어 있고, 연가도 뭐 25개 정도 제한되어 있는데, 위로휴가는 받으면 받을수록 족족히 쓸 수 있어요. 만약에 위로휴가 100개 받았다, 그럼 99박 100일 나갈 수 있는데 위로휴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일단은 일반적으로 위로휴가를 받는 특기는 이제 군사경찰, 그러니까 헌병, 뭐 그런 사람들이 위로휴가를 받고, 그 다음에 급양병,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
훈련소에서 저희들을 훈육했던 그런 이제 조교님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위로 휴가를 받습니다. 위로 휴가를 왜 받냐? 그만큼 힘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, 헌병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로 휴가를 받고, 그다음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밥을 해주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밤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위로 휴가가 있고, 이제 또 조교님들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로 휴가를 주는데, 한 달에 한 개 정도? 한 개를 받았습니다. 뭐지, 이건 비행단마다 다른데 한 달에 한 개냐 아니면 6주에 한 개냐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위로 휴가를 한 열 몇 개 받았던 것 같아요. 15개? 거의 한 2주죠, 2주? 위로 휴가를 그런 힘든 보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, 그런 걸 통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. 뭐 스페이스 챌린지라 해가지고, 우리 공군의 그 가장 주력기가 뭐냐면은 비행기잖아요. 비행기 전투기 행사, 그러니까 전투기 에어쇼로 가죠. 그런 것들 이제 행사하는데 이제 부대 개방해요. 그럼 뭐 이제 부모님들, 이런저런 부모님들 이제 구경으로 온 주변 이제 지역 주민들,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,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질서정연하지도 않고 뭐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지원해가지고 뭐 안내 역할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 생기지 않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큰일 나지 않게. 군대에서 큰일 나면 이제 아주 큰일이거든요. 비행단 전체가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.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행사 참여하면은 위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, 또 행사 말고서도 뭐 각종 직위가 있습니다. 직위 뭐가 있냐면은 생활관장, 뭐 상담병사,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비행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저 비행단은 뭐 생활관장이라는 그 직위가 있었고 상담병사라는 직위가 있었는데, 그거를 통해서 휴가를 반년에 1박 2일 정도를 받았거든요. 위로 휴가. 생활관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소대에서의 생활을 관장하는 거예요. 소대에 이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행정계라고 하죠. 행정계 이제 간부님께 말씀드려서 이거 건의 드려가지고 이것 좀 해줄 수 있냐 하면은 그 행정계 이제 간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따져가지고 필요한 게 맞는 것 같다,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들어주시고, 일반적으로 건의 사항을 잘 크게 하진 않고, 사령관장이 진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휴가를 짜는 거였어요. 휴가. 이제 저희 소대 인원이 거의 한 25명, 23명 정도 됐었는데 그 휴가를 다 일일이 제가 짰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선임들이 이제 휴가를 이때 쓸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, 이제 후임들이 참교육병장님 저 이때 휴가 나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? 글쩍글쩍 하다가 만약에 걔가 조금 저랑 안 친하다, 아니면은 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다 하면은 글쩍글쩍 이때 안 되는데, 이때 뭐 다른 병장님 아니 다른 상병님이 가기로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,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특권이었었죠. 근데 저는 웬만해서 이제 후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시기에 다 보내줬었습니다. 웬만해서는 공정하게. 물론 제가 먼저이긴 했지만, 무튼 사령관장을 하면서 위로 휴가를 받을 수 있었고, 상담병사라는 건 뭐냐면은 계급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갓 온 1병 같은 경우에는 소대 생활하는데 적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선임과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병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,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상담을 합니다. 뭐 요새 생활하는 건 어때? 요새 뭐 하는데 어려움은 없냐? 이런 것을 이제 통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. 아시겠어요? 이거 말고서도 되게 또 종류가 많거든요. 뭐 청원휴가라 해가지고, 청원휴가 같은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몸이 안 좋아요.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수술을 받아야 돼. 밖에서, 민간에서. 그 수술을 받는 거면 이제 그거는 휴가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휴가를 이제 헌납하고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필요한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수술하는 거니까, 그런 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거 진단서라고 해서 진단서 그런 것을 제출해서 행정계에 내면은 그걸 청원휴가 처리를 해주거든요. 그것도 있었고,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자기 허리 안 좋다고 청원휴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, 근데 청원휴가 받으면서 그때 뭐 놀고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, 그렇게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. 그거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. 진짜 본인이 뭐 수술 받는다 그런 거거나,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친구가 뭐 사랑을 당했다,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청원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휴가를 많이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맞다,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얼마나 많이 나갔냐면은 저는 진짜 2주에 한 번꼴로 나갔어요.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번 나갔죠. 한 달에 2번 나가면 진짜 친구들이 너 진짜 군대 간 거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그렇게 맨날 나갔습니다. 맨날. 왜냐면 군대에 맨날 한 달 반 동안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.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 만나면서 술도 먹고 뭐 이런저런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
2주에 한 번, 빠르면은 10일 텀으로 나갔어요. 들어왔다가 10일 후에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10일 후에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포상휴가 있고 연가 있고 뭐 위로휴가 그런 게 있는데 열심히 해서 포상휴가 받고 그다음에 연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위로휴가 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잘 참여하면은 위로휴가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휴가를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. 아 맞다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되게 안타까운 소리인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되게 못 나온다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원래 저녁일이 뭐 1월달이라 치면은 뭐 11월에 전역하는 그러니까 조기 전역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뭐 저도 조기 전역을 했었지만 여러분들 공군 장병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휴가 엄청 잘 모아가지고 빠른 조기 전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휴가를 많이 나가면서 밖에서 사회에서 많이 즐기면서 군 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튼 오늘은 공군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건지 모릅니다. 아직 머릿속에 구상을 안 했거든요. 네, 아무튼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